안녕하세요. 27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 19강 3, 4번 지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어려운 거 다 끝납니다. 가장 어려운 것들이 18강, 19강 요렇게 몰려 있는데 이 19강까지만 잘하면 우리 여러분도 어려운 거 끝나니까 조금만 더 힘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이제 장문이에요. 조금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한 지문 두 문항인데 자, 인터넷 기반 뉴스의 양날의 영향이에요. 자, 인터넷 기반 뉴스. 뉴스는 원래 이제 종이라던가 신문으로 보고 있었죠. 신문으로 보는 게 아니면 뭐 TV로 정해진 시간에 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시청 가능인 거야. 뭐 영상으로 볼 수도 있고 글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이제 요 수능 특강을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미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진짜 뉴스를 종이나 신문, 그러니까 종이 신문으로 보거나 TV로 보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종이 신문은 항상 아침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돼야만 볼 수 있는 거였고 TV는 뭐 오전 6시, 오전 9시, 저녁 9시, 8시, 뭐 6시 요런 식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만 볼 수 있는 거였어. 옛날에는. 최소한 그래도 한 15년 전, 한 18년 전에는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 있던 거였죠. 그래서 그 인터넷의 보급이 정말 잘 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뉴스를 막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시청 가능한 게 기본 옵션이었지만 저같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40대, 그지? 40대, 50대, 60대들은 뭐 그리고 70대 그 이상의 뭐 할머니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 요런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아, 신문 옛날에는 다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 있었어. 뉴스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 있었어. 미리 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 라는 형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게 그 변해였고 옛날에는 딱 정해진 시간대에만 볼 수 있었다. 요거를 생각하면서 이 지문을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효과도 있었는데 약간 안 좋은 효과도 있었다. 그래서 양날의 영향이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요 양날의 영향이라는 얘기는 double-edged impact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서머리는 나중에 내용 한번 보시고 강의 한번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입니다. 인터넷 기반 기술의 발달은 뉴스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뭐하고 생산이 되고 이거 빠르게도 포인트야. 더 빠르게 생산되고 더 빠르게 배포가 되며 더 빠르게 소비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 뉴스가 소비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뉴스 소비는 뉴스를 사람들이 읽는다라는 뜻이다. 자, however, 그러나 연결사 조심. 이런 뉴스의 신뢰성은 의심스럽다. 자, 뭔가가 굉장히 빠르게 생산된다는 거는 빠르게 만들어진다는 거, 빠른 속도로 나온다는 거는 그 퀄리티죠. 질이라고 얘기하죠. 그 퀄리티가 약간 좀 의심스러울 때가 있긴 있어. 과연 이 제품은 빨리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빨리 만들었다고 해서 빨리 만들어서 이제 팔 수 있다는,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 근데 퀄리티가 어떨까? 퀄리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요건 약간 물음표가 되는 거죠. 됐죠? 의심이 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뉴스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뉴스가 제가 그랬잖아요.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 있었다. 이 뉴스를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 있었다라는 거는 좀 단점이었지만 정해진 시간 좀 단점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정확한 뉴스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 뉴스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나오지 않아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좀 정확했던 거죠. 됐습니까?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생산되는 거 요것도 장점이긴 하지만 신뢰성은 어떻다? 의심스럽다. 조금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조직이나 개인이 세부 사항을 확인하거나 사실을 더 넓은 맥락에서 점검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이유를 얘기를 하죠. 여기서. 그치? 점검하거나 확인하는데 뭐 하지 않는다? 시간을 쓰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장에서는 뭐
세부 사항을 확인하거나 사실을 더 넓은 맥락에서, 좁은 맥락 아니죠. 더 넓은 맥락에서 점검을 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가장 포인트 되는 거 사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은 아니다. 요거 포인트. 이렇게. 그래서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나온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사실 확인, 사실 점검, 시간 안 씀. 요렇게 내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사람들은 하루 단위로뿐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에게 전송되는 분단위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압도적인 양의 정보에 직면하고 있다. 이게 사람들은 압도적인 양의 정보에 뭐하고 있다? 직면하고 있다. 압도적인 정말 많은 내용들을 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하루 그 정보가 하루 단위 매일매일 정보가 전송될 뿐만 아니라 분 단위로도 정보가 전송된다 이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송되는 분 단위 업데이트. 그러니까 뉴스가 계속 1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하루 단위로 전송이 된다. 그치? 하루 단위나 분 단위 업데이트를 통해 정말 압도적인, 정말 많은 양의 정보에 직면하고 있다. 정보를 접하고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분 단위랑 하루 단위가 왜 나왔냐? 요 위에서 요 빠르게 뉴스가 더 빠르게 생산이 되는데 어느 정도로 빠르게 생산이 되느냐? 하루 단위나 분 단위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고요. 많이 생성되고 빨리 생성될수록 자, 요건 좀 필기를 좀 해놓읍시다. 빠르게 뉴스 생산, 그치? 그래서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자, 5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들이는 뉴스의 양과 유형을 정리하고 관리하는데 관여하고 있다. 여기서 관여하고 있다. 아이고, 쏘리.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는 시간을 쓰고 있다.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자신이 접하는 뉴스의 양과 유형을 뭐하고 정리하고 관리한다. 관리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5번이 무슨 말이냐. 내가 봐야 되는 뉴스가 있어. 그치? 봐야 되는 뉴스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제대로 된 뉴스인지 진위 여부를 파악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시 1분에 뉴스가 하나 나오고 7시 2분에 뉴스가 하나 나오고 7시 3분에 뉴스가 나왔어. 근데 요거 두 개는 가짜야. 그죠? 요것만 진짜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분 단위로 뉴스가 업데이트가 되니까 1분, 2분에 나온 건 가짜네. 혼자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옛날에는 이 뉴스를 내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옛날에는 그 판단을 누가 했어요? 진위 여부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이 뉴스 기사, 그 뉴스 회사가 있어요. 뉴스 회사가 직접 해서 내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분 단위로 뉴스가 업데이트가 되어서 빠른 뉴스가 나오죠. 빠르게 뉴스를 보일 수가 있죠. 근데 빠른 뉴스가 빨리빨리 볼 수 있고 언제나 볼 수 있다는 장점 대신에 이 진위 여부의 판단은 누가 해야 돼? 독자가 해야 되는 거야. 되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뉴스 회사는 이제는 빠른 뉴스를 하려면 여러분들 진위 여부는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보낼 테니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니네가 알아서 하세요. 요렇게 변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5번 문장은 어떤 내용이다? 진위 여부 파악을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자, 6번. 인터넷 덕분에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하루 중 몇 시든 상관없이 지구상 어디에 있는 방송사로부터든 뉴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어땠어요? 자, 요겁니다. 예전에는 정해진 시간에 뉴스를 볼 수 있으나 지금은 어디서든 본인이 원하면 뉴스를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죠? 그래서 뉴스를 나는 JTBC 뭐 아니면 MBC 뭐 SBS 이렇게 세 개 중에서 나는 SBS 뉴스만 볼 거야. 이렇게 정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편리함이 있다. 편리함이 증대가 되었다. 그죠?
증대가 되긴 했어요. 그죠? 자, 게다가 휴대폰, 컴퓨터, 그 밖에 휴대용 기기와 같은 뉴미디어가,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컴퓨터, 그치? 혹은 휴대용 기기, 뉴스를 볼 수 있는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뉴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미디어가 더 가격이 적당해지고 소형화되고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텔레비전과 신문을 뭐 하게 되었다? 대신하게 되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뉴미디어가 대신하게 되었다. 텔레비전과 신문을. 그죠? 근데 이 뉴미디어가 원래 우리 여러분들 옛날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가격 얼마였는지 아세요? 굉장히 비쌌어요. 제일 첫 스마트폰이 뭐였냐면 아이폰이었거든? 아이폰이 첫 스마트폰이었는데 한국에 이제 외국에서 들여오는 한국의 첫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근데 아이폰이었는데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마트폰들이 뭐 100만 원이었다. 그럼 아이폰은 한 150만 원 정도? 요렇게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아이폰이 지금 아이폰이 얼마야? 아이폰 17 기준으로 한 125만 원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아이폰 4가 제가 옛날에 저는 아이폰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써오는데 물론 삼성폰도 그렇긴 하지만 아이폰 4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거의 지금부터 한 15년, 16년 전인가? 그 전에 나왔던 건데 그때도 이게 120만 원대가 중반이었습니다. 120만 원 중반대. 굉장히 비쌌던 거죠. 정말 비쌌던 겁니다. 지금도 125만 원인데 여전히 그때도 한 120만 원 중반대 정도 됐었다. 물론 이제 다른 할인 혜택이나 이런 거를 하면은 더 쌌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돈 주고 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비쌌는데 이제 요런 핸드폰 요런 것들이 굉장히 컴퓨터 요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저렴해졌어요.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적당해지고 소형화되고 더 들고 다니기 쉽고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는다. 일상생활의 필수 제품이 되면서 텔레비전과 신문을 대신하게 되었다. 자, 젊은이들에게 기술의 발전은 그들이 태어난 세상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그냥 일부다란 뜻이에요. 일부다. 기술의 발전은 젊은 세대에게는 그냥 일상이다. 일상이 되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한테는 저처럼 이제 뭐 40대, 50대, 60대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술의 발전이 참 새로워요. 항상 새롭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10대, 20대인 여러분들한테는 기술 발전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더 좋은 게 나오겠지. 요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히 기본 옵션이란 얘기야. 되죠? 자, 근데 but 한번 보겠습니다. but 그러나 뉴미디어의 쉬운 사용과 적당한 비용이 이제 적합한 가격이란 얘기죠. 그래서 쉬운 사용과 적당한 비용은 그것이 모든 연령대 사람들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봅시다. 쉬운 사용, 접근성이 높다. 요거는 좀 써놓으세요. 높은 접근성. 쉬운 사용이라는 거는 무조건 접근성이 높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높은 접근성과 적당한 비용, 적합한 비용, 적합한 아니면 좀 reasonable한 그런 비용, 합리적인 요런 단어랑도 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요 쉬운 사용이랑 적당한 비용은 항상 합리적이라는 단어랑 바꿔 쓸 수 있다. 요거 쉬운 사용은 요거 높은 접근성.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것은 뉴미디어입니다. 뉴미디어가 모든 연령대 사람들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써놨습니다. 젊은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사용하기 쉬워지고 가격도 이전보다 부담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모든 연령대 사람들이 뉴미디어를 사용하게 됨. 요 뉴미디어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죠. 자, 즉 뉴미디어는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세대의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의미로 이 문장을 쓴 거다. 요 9번 문장을. 됐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젊은 사람들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연령대에 뭐 누구나 사용하는 누구나 그 누구의 일상생활에도 깊이 관여해 있는 것이 뉴미디어라는 것이다. 그만큼 일상생활에 자리 잡아 있으니까 빼먹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뺄 수가 없죠. 됐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사회학자 매튜 요 사람은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뉴스가 더욱 민주적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는 이제 모든 연령대와 모든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뉴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자, 봅시다. 모든 연령대, 모든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요 사회적,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배경이라는 거는 내가 뭐 돈이 많냐, 뭐 성공을 했냐, 아니면 실패를 했냐, 요런 사람들 있죠. 요런 배경을 가진 것들. 요런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회적 배경이라 그러면 실패했든 성공했던 사람이든 거지이든 그냥 일반 시민이든, 그치? 누구나 뉴스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뉴스에 접할 수 있고, 그치? 그리고 10대부터 뭐 100세까지, 100세인 사람들까지 누구나 뉴스를 읽을 수 있다는 것. 요게 바로 민주적으로 되었다. 민주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민주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민주적 사회. 그리고 누구에게나 권리가 있고, 그치? 누구나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민주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변했다. 보편적. 이라는 단어랑 바꿔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널리 보급되어서 보편화되었다. 일상이 되었다. 일상화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10번 문장을 가지고 그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 민주적이란 단어를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을까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서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이나 일상화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 이거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11번. 뉴미디어가 위협을 제기한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연하죠. 그렇죠? 모든 물건에는 위협이 있어. 위험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어도 이것이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은 있습니다. 됐죠? 자, 12번. 인터넷상의 정보는 보통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접근하기 쉬워졌지만 규제가 없어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쓴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에 포스팅을 한다고 합시다. 인스타에 글로 쓰면 어쨌든 무슨 글이든 내가 쓰면 그냥 올릴 수 있죠. 요거 다 검사 받고 올리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없습니다. 규제가 많이 있진 않아요. 심하진 않아요. 왜냐면 인스타에는 약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욕을 써서 올릴 수 있죠. 욕으로 얘기를 한다면. 근데 우리가 책을 내려고 하는데 거기다 욕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쇄하는 출판물에는 욕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인스타에는 욕을 쓸 수 있지. 그런 것처럼 규제가 좀 덜해. 그죠? 인터넷상의 정보는 규제가 어떻다? 규제가 덜하다. 그래서 더 접근하기가 쉬워졌어요. 하지만 그 신뢰성 같은 경우는 신뢰성의 분별은 좀 어렵다. 요거는 별표. 이렇게 됐죠? 자, 요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해 놓은 거. 자, 예전에는 뉴스는 TV나 신문으로만 볼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뉴스에서 보여주는 대로만 봤고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내용만 봤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의 발달이 나오면서 디지털로 뉴스를 보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그래서 뉴스가 접해지기 쉬워진 거지. 옛날에는 항상 종이로만 봤어야 됐는데, 옛날에는 TV로만 봤어야 됐는데, 이제는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접하기가 쉬워졌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볼지 고를 수도 있어. 나는 오늘 사회 관련된 그런 뉴스만 볼래. 그러면 사회에 관련된 그런 뉴스만 모아져 있는데 가서 들어가시면 보시면 되고요. 연예인 관련 기사만 보겠어 라고 하면 그것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젊은 세대는 원래 디지털에 익숙해서 온라인으로 뉴스를 보는 것에 익숙함.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나 소형 기기의 발달이나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매우 쉬워지면서 누구나 뉴스에 자신이 원할 때 보고 싶은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정글에 사는 사람들도 뉴스를 볼 수 있다. 그지? 도시에 사는 사람 말고 시골에 사는 사람 말고 정글에 사는 사람들도 핸드폰만 있으면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접할 수 있게 이렇게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 뉴스를 보고 싶은 거를
내가 보고 싶은 뉴스에 접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이 사람은 민주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민주화가 있던 대신에 하지만 뉴스가 방대하게 보급되고 접근성이 올라갈수록 뉴스의 정확성 혹은 신뢰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혹시 이해가 다 가셨을까요? 자, 뉴스는 이런 단점을, 인터넷 뉴스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양날의 검이 되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본문에 나온 내용이 조금 그 어휘가 좀 어려워, 얘들아. 어휘가 조금 복잡하니까 요런 특히나 이제 전치사랑 같이 쓰이는 것들, involved in, 그리고 accessed from, 그죠? irrespective of, 그리고 관계부사 where 뒤에는 완벽한 문장 나온다는 거, 그리고 관계대명사 이런 거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도 좀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법하고 어휘로만 나오면 참 좋겠으나 이게 요약문으로 나온다 그러면 제가 여기 써드린 거 있죠? 요 부분 조금 잘 보시고 왜냐면 민주화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요약문으로 나오면 이건 민주화가 무조건 나와. 그래서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좀 떨어져서 좀 정확한 노력이 그 구분을 할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형태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죠? 자, 요거는 여기까지.